안녕하세요. 알토의 캄보디아 생활기의 알토입니다. 자, 오늘은 은퇴 이민자의 생활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 거예요. 혹자는 이런 캄보디아라는 동남아에서 100만 원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이면 황제 이민을 할 수 있다. 200만 원이면 황제 이민을 할 수 있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물론 동남아가 물가가 저렴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GDP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국민들 기본적인 가계 수익 이런 부분들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나라일수록 생활 물가가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정해져 있는 노후 자금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은퇴 이민을 가실 때 선진국도 있고, 그죠? 이런 동남아도 있을 거고, 조금 더 열악한 그런 나라들도 있을 겁니다. 캄보디아가 최빈국 중에 하나기는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70년대, 1980년대 정도의 우리 한국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 1970년대와 2021년대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물가나 이런 부분들도 다 정말 저렴한 것부터 정말 비싼 것까지, 가성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방도 50불, 30불짜리 방이 있는 반면에 월에 혼자서 사는 원룸이 700불, 600불, 700불, 1000불까지 가는 것들도 많아요. 내가 생활하는 수준을 어느 정도의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비용도 달라져요. 제가 작년 10월 달인가요? 11월 달쯤에 은퇴 이민자에 대한 영상을 2편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첫 편은 은퇴 이민이란 과연 무엇을 뜻할까? 그리고 나라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캄보디아라고 만약에 나라를 정했을 때 캄보디아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로 오시겠다고 했을 때 비용을 산출해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나오죠? 여기로 클릭하셔서 보시면 돼요. 그때 제가 찍었던 그 영상은 정말 반평생을 자녀분들이랑 사회에 헌신하고 공헌하고 정말 악착같이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 그죠? 부모님 세대. 저도 조금 있으면 그 세대에 들어가는데, 그 부모님 세대들이 조금은 새로운 곳에서 지금까지 반평생, 거의 한평생을 거기서 다 사셨잖아요. 그래서 동남아나 아니면 다른 선진국이라도 이제 새로운 둥지를 한번 터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책정했던 비용들입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생활비 수준은 저희 한국의 한 중산층 정도? 그죠? 중산층 정도의 생활을 지금까지 해 오셨던 분들이 이런 동남아나 이런 데 와서 좀 더 저렴하게 생활하실 수는 있으시지만, 그래도 생활에서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 정도의 기본적인 비용을 산정했고 책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올렸던 은퇴 이민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그때 한 4만 불 정도 나왔죠, 연간. 부부가 캄보디아에서 생활하는 부분에서 한 4만 불 정도 나왔어요. 4만 불. 그때 올라왔던 댓글들을 보면 사기꾼이네, 거짓말쟁이네, 그 돈이면 한국에서 살지 뭐하러 그런 나라 가서 사냐고. 제가 무슨 사기를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려면 한 그 정도는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생활하시기에 조금 빠듯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자금으로 이런 조금 생활이 좀
생활비가 좀 저렴하게 드는 동남아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1인 해외 이주자에 대한 부분을 오늘 비용을 한번 넣어봤어요. 오늘 살충한 금액은 정말 자스트입니다. 자스트. 이거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돼요. 이런 동남아에서 이 비용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거의 노숙자와 같은 생활이에요. 정말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마샬이 한번 눌러주이소 고마. 지금부터 캄보디아의 1인이 해외 이주를 했다. 생활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나 여기서 버티고 살 수 있는 자스트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들겠나? 어느 정도면 그래도 버티고 살 수 있을까? 그 비용이 아마 여기에, 그죠? 여기에 지금 나오죠? 원화로 치면은 1150만 원 정도. 1150만 원. 1200만 원. 요 정도면 캄보디아에서 1년 생활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로 따지면은 한 96만 원, 97만 원? 그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이런 격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뺄게요. 그냥 아주 일반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가 비자를 받는 것도 도착 비자 받듯이 그렇게 하는 상황. 만약에 코로나 시기에 만약에 오신다면 거기에 격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한 2,000불 정도 이렇게 추가로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뭐 한국에서 검사 비용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게 없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럼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일회성, 그러니까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예. 한국에서 먼저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요? 비행기. 그죠? 비행기 값. 1년짜리 오픈 티켓으로 만약에 끊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 제가 예전에 1년짜리 끊었을 때는 거의 100만 원 뭐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1년을 캄보디아에서 거주하기로 했기 때문에 1년 오픈 티켓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편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가격이 훨씬 더 비쌀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오픈 티켓으로 1년짜리를 끊고 이 금액으로 한 1,000불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오시면 입국에서 비자를 받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도착 비자를 받으시잖아요. 도착 비자를 받으실 때 관광 비자 받으시면 안 되고 EI 비자 받으셔야 돼요. 캄보디아에서 1년 연장할 수 있는 그 비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35불? 40불인가요? 올랐나요? 아무튼 35불 이렇게 잡고 갈게요. 그리고 도착해서 1년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1년 연장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자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비자를 연장할 때 대행업체에다가 서류를 충족시켜주면 290불 정도면은 1년짜리 비자 연장을 가능해요. 하지만 그냥 이제 들어오셔서 1년 살기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뭐 재직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워크 퍼밋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업자가 있는 부분들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대행하는 업체에서 한 320, 30불 요 선에서 1년짜리 비자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한다? 이제 본인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집기. 뭐 냄비도 사야 될 거고 밥그릇도 사야 될 거고 뭐 수저도 사야 될 거고 뭐 쓰레받기도 사야 되고 휴지통도 사야 될 거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집기 정도 산다. 한 100불 정도 잡았어요. 100불 정도. 그리고 캄보디아는 한국처럼 이런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렌트를 하든 구매를 하든 아니면 모토를 구매를 하든 하셔야 돼요. 1년 동안 계시기 때문에 계속 툭툭이나 뭐 택시는 이런 걸 타고 다니시기엔 좀 많이 번거로우실 거예요. 많이 번거로우실 거고. 그래서 모터를 산다. 새 모터는 아니고 중고 모터 산다. 예, 중고 모터 쓸만한 거 한 1,000불이면 사요. 1,000불. 이런 모터들. 이런 모터들 보면 한 1,000불 정도 해요. 그 모터를 사고
이제 아파트를 저는 추천을 했어요. 아파트를 추천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좀 고급 아파트라든지 위치가 좀 좋은 곳에 고급 아파트를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원룸, 그러니까 스튜디오 원룸으로 되어 있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보통 한 250불에서 한 300불 정도 안에 기본적인 뭐 화장실, 뭐 침대, 싱크대, 뭐 에어컨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게 한 600불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총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아마도 한 3,000불이 조금 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 개념으로 봤을 때 일단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집 임대료 들어가잖아요. 집 임대료 월 300불씩. 그죠? 월 300불씩 하면 연간으로 보면 3,600불 정도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빠듯하게 산다고 해도. 그래서 월 식대를 한 250불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월 식대 250불 정도면 하루에 10불도 안 되죠. 그죠? 하루에 10불치도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이냐면 본인이 집에서 밥을 많이 해 드셔야 돼요. 뭐 밖에서 사 드시고 이렇게 하면 요거 가지고 한 달 버티기는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동수단으로 중고 모터를 샀잖아요. 그죠? 중고 모터를 샀으니까 중고 모터에 들어가는 유류대나 수선비, 뭐 엔진 오일도 교환해야 될 거고, 다음에 타이어도 뭐 펑크나면 교체를 해야 될 거고, 다음에 중고 모터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좀 고장이 있으면 또 수리도 해야 될 거고, 그런 비용으로 해서 한 30불 정도 잡았어요. 30불. 연간으로 따시면 360불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그죠? 전기, 수도세, 관리비 같은 경우가 나갈 텐데, 이 아파트에 사시게 되면 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리엘이에요. 키로당. 그러니까 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키로당 1000리엘 정도 합니다.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이나 이런 쪽은 키로당 한 730리엘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합 건물이 오히려 조금 더 비싸요. 전기세, 수도세 이렇게 해서 제가 월 한 50불 정도 잡았어요. 50불 정도 잡으니까는 연간 한 600불 정도 나오겠죠. 그죠? 연간 600불 정도 나올 거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인터넷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인터넷 같은 경우에 복합주택인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선이 하나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그걸 사용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따로 단독으로 선을 잡아 당겨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게 월 19.99불, 거의 20불짜리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 그 정도 사용한다. 그 정도 사용하고, 다음에 핸드폰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1불 정도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도 어느 정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전화 사용도 뭐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 25불 정도 잡았어요. 월에 한 25불 정도 잡아서 연간으로 치면 한 300불 정도 될 겁니다. 이거 말고 추가로 들어갈 부분들은 사실 없어요. 정말 이게 자스트입니다. 물론 이렇게 자스트로 있으시다 보면은 사실 캄보디아에 1년 동안 사는 동안 국내외 여행 같은 경우 뭐 베트남을 가끔 갔다 온다든가, 태국도 한번 놀러 갔다 온다든가, 아니면 라오스도 한번 갔다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못하죠. 지금 거의 자스트로 잡은 거예요. 거의 자스트로 잡은 거고, 그리고 아까 식대로 한 250불 정도 잡았잖아요. 뭐 하루에 10불이 안 되는 금액인데 8불, 9불, 8불 이렇게 생활하셔야 되는데, 하루에 지인이나 아니면 뭐 친구나 이런 모임 같은 외식이나 같이 모여서 고기 구워서 소주 한잔 하고 밖에서 한국 식당에서 이런 것들은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현지 로컬 이렇게 BBQ 식당 같은 거, 야외에 있는 BBQ 식당 같은 경우도 한 두세 명이서 먹으면 50불, 60불 그냥 나옵니다. 예, 5, 60불은 그냥 장난처럼 나와요. 그런 것도 조금 자제한다.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는 취미, 뭐 골프를 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시아누쿠빌이나 뭐 깜폭 같은데 낚시를 간다거나 돈 들어가는 취미는 자제하신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차량도 모토 지금 운행을 하시잖아요, 그죠? 모토를 운행을 하시니까 차량 같은 이런 것도 운행할 수는 없다. 이 비용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입원을 요하는 질환이 발생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댕기열에 걸리거나 아니면 급성 세균성 장염에 걸려서 그렇게 된다거나, 모토를 타고 가다가 약간의 뭐 접촉 사고라든지 나서 뭐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 입원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될 때 이 비용으로도 안 돼요. 정말 짜스트로 산다고 했을 때 요 금액 나옵니다. 얼마? 1,15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 요 정도 나옵니다. 지금 요 비용은 나중에 1년 후에 한국 돌아가시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 임대보증금도 그대로 다 받고, 임대보증금도 다 받고, 내가 타던 1,000불 주고 샀던 그 모토도 한 700불 정도의 중고를 다시 되팔고 그 돈을 차감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짜스트죠. 이렇게 1,200만 원 정도, 월 100만 원 정도 갖고 이렇게 짜스트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캄보디아에서. 이거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어요. 어떤 유튜버는 캄보디아에서 월 100만 원으로 황제 이민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댓글 같은 거 좀 봤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고 생각이 편하고 뭐 영혼이 자유롭고 그렇다고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황제의 삶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던데,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하시는데 그게 황제 이민하고는 저는 솔직히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런 생활은 오히려 한국보다 못한 것 같아요. 한국보다. 그죠? 지금 1,200만 원인데, 연간 1,200만 원이 거의 1,200만 원이고 월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비용이면 왜 캄보디아에 올까요? 물론 조금 더 새로운 곳에, 안 살아봤던 곳에 좀 살아보는 좀 인터레스팅, 뭐 이런 흥미, 뭐 이런 거, 재미, 뭐 이런 부분들 따진다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동남아가 생활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온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제 생각에 진짜 100만 원이면 월 100만 원에 1인이 욕심 없이 한국에서 사신다고 그러면 좀 더 캄보디아보다는 풍요로운 생활을 하실 거예요. 언어적인 면도 있죠. 한국에서는 누구하고 만나도 다 대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있고 공공서비스들. 우리가 한국에 계속 살기 때문에 한국에서 주어지는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공공서비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좀 무감각한 거지. 이런 동남아 같은 데 나와서 보면 한국은 엄청나게 그런 서비스 부분에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잖아, 한국에 있으면. 그리고 의료 서비스, 그죠? 물론 매월 내야 되는 의료보험공단에 내야 되는 뭐 보험료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자식 밑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서 뭐 의료보험 혜택을 같이 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활하면서 어떤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캄보디아에서는 대응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와서 이제 1년 차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캄보디아에서 만약에 그런 분들을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걸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뭐 주변 환경도 한국이 훨씬 더 괜찮죠. 만약에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조금 100만 원 갖고 생활하시기에는 정말 힘드신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도 지방이나 이런 데 경치 좋은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가 훨씬 더 캄보디아보다는 풍요롭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한국 생활보다 캄보디아 생활이 더 나은 점이 아마 제 생각에는 없어요. 제가 여기서 한 13년 정도 살고 있는데 동일 금액이면 한국에서 사시는 게 훨씬 더 이롭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뭐 생활 물가가 싸서 여기에 와서 살겠다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뜻한 바 있어서 일을 하러 여기 온 거지 캄보디아에 대한 어떤 로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만약에 뜻한 바 있어서 저처럼 이제 뭐 노후였든 아니든 간에 은퇴든 은퇴 이민이 아니든 간에 뜻한 바 있어서 뭐 캄보디아에서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온다. 오케이. 괜찮아요.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그 중에 나는 캄보디아를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는 오케이. 하지만 생활 물가가 싸서 캄보디아로 오겠다. 요거는 소실 아닌 것 같아요. 생활 물가가 싼 대신에 퀄리티는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 1인 은퇴 또는 해외 이주자의 자스트 비용을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동남아가 생활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단순한 그 이유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이것으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